넌 우리 집 하녀였다. 이제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10년간 뒷바라지에서 변호사 만들었더니 돌아온 건 남편 차도연의 파트너 승진식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치욕과 이혼 신청서였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아내와 며느리가 한 달 뒤 남편 차도연 자신이 일하는 법률사무소의 창립자의 딸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도대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떠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여러분의 행복과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황금빛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흰 장갑을 낀 종업원들이 은쟁반에 술잔을 받쳐들고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고 있었다. 홀 안에는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과 보석을 두른 여자들이 가득했다. 그들이 나누는 웃음소리, 짤랑거리는 술잔 소리, 향수 냄새가 뒤섞여 공기 속에 가득했다. 오윤아리는 홀 가장자리 굵은 기둥 뒤에 서 있었다. 남편 차도연의 파트너 승진식이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법률사무소 정우의 파트너 변호사. 도연이 그토록 원하던 자리였다. 10년 넘게 밤을 새우며 달려온 길이었다. 하리는 그 10년을 곁에서 지켜봤다. 아니,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밥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도연의 어머니 시중을 들었고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자신은 지금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것일까? 행사장 분위기 어수선해지면 안 되니까 눈에 띄지 마. 도연이 오는 길 차 안에서 했던 말이었다. 하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잠깐 가슴이 찌르르 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래왔으니까. 늘 참아왔으니까. 하리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홀 중앙을 바라봤다.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잘 차려입은 검은 양복이 그에게 잘 어울렸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반짝였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박수를 쳤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대표님, 선배 변호사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멈췄다. 하리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 자신의 이름을 부를까 싶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성공하려면 때로는 과감해야 합니다. 짐이 되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그 결단을 내렸고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리는 멍하니 그 박수 소리를 들었다. 짐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다.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냥 넘기려 했다. 그때였다. 여기 있었네. 싸늘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할인이 돌아봤다. 시어머니 전순자였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았다. 손에는 명주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왜 여기? 나와. 순자가 할인의 손목을 잡았다. 손아귀 힘이 생각보다 셌다. 할인은 당기는 힘에 이끌려 발이 앞으로 나갔다. 어머니, 잠깐만요. 도연이가 눈에 띄지 말라고. 내가 데리고 나가는 거야. 홀 중앙으로 끌려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쏠리기 시작했다. 할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제발이요. 그러나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 서 있던 도연이 이쪽을 바라봤다.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순자가 홀 중앙 가까이 와서 우뚝 멈췄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홀 안이 조용해졌다. 하리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우리 아들 행사에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 하녀였던 애가. 순자의 목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다. 하녀.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뚫고 나라와 할인의 가슴에 박혔다.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차올랐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이 번졌다. 1명, 2명, 여러 명. 커다란 홀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리는 시선을 들 수가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도연아, 도연아, 제발. 하리는 속으로 불렀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제발 이 자리에서 나를 감싸달라고. 10년이잖아. 함께한 세월이 10년이잖아. 도연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왔다. 할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라도. 도연이 할인 앞에 섰다. 키가 크니까 내려다보는 시선이었다. 예전에는 그 눈빛이 따뜻했다. 처음 만나던 때 좁은 고시원 방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눈빛이 지금 눈빛은 달랐다. 차가웠다. 아주 차가웠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도연이 입을 열었다. 넌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넌 내가 걸어온 길에 적을 수 없는 과거야. 할인의 눈이 커졌다. 내 명함에, 내 이력에, 내 앞날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마치 재판정에서 판결문을 읽듯 감정 하나 없이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내 새 출발이야. 넌 내 새 출발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품 안에서 서류를 꺼냈다. 종이였다. 2장짜리 종이. 하리는 그게 무엇인지 보자마자 알았다. 손이 저절로 떨렸다. 도연이 그 서류를 할인에게 내밀었다. 아니, 내민 것이 아니었다. 바닥에 던졌다. 탁! 소리가 났다. 서류가 할인의 발 앞에 떨어졌다. 이혼 신청서였다. 할인은 그 2장을 멍하니 내려다봤다. 종이 위에 도연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다. 언제 준비한 것인지 모르지만 서명은 이미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눈 아래로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때 양쪽에서 남자들이 다가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었다. 가시죠. 한 명이 할인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잠깐만. 할인이 버텼지만 경호원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발이 바닥에서 끌렸다. 서류는 바닥에 남겨진 채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할인을 따라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이 모두 뭉개지고 섞여 할인의 귓속에서 윙윙댔다. 홀문이 열렸다. 경호원들이 할인을 밖으로 밀어냈다. 문이 닫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호텔 입구였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차 문을 여닫고 있었다. 할인은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릎이 흔들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할인은 근처 화단턱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까부터 계속 떨렸는데 멈추질 않았다. 아녀. 그 말이 또 귀에 울렸다. 넌 내가 걸어온 길에 적을 수 없는 과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또 울렸다. 하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 없이 울었다. 호텔 입구를 지나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가 지나쳤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15살 때 처음 그 집에 들어갔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갈 곳 없던 할인을 거둔 것이 전순자였다.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 말에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부터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청소를 했다. 빨래를 했다. 순자의 발을 씻겼다. 그 집 아들 도연의 뒷바라지를 했다. 그러다 도연이 어느 날 말했다. 같이 살자. 내가 책임질게. 어린 하리는 그 말을 믿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을 했고 그 집에 며느리로 눌러 앉았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새벽에 밥을 지었고, 여전히 순자의 비위를 맞췄고, 여전히 자신의 꿈은 없었다. 10년이었다. 그 10년이 오늘 저 차가운 홀 안에서 바닥에 던져진 종이 2장으로 끝났다. 하리는 무릎을 껴안은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치마폭을 흔들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가야 할 곳이 없었다. 돌아갈 집이 없었다. 불러줄 사람이 없었다. 통장에는 도연이 쥐어준 위자료가 들어 있었지만 그 돈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돈으로 치우는 것이었다. 짐처럼. 하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호텔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환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연의 승진식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이 아팠다. 앉아있는 동안 굳었는지 다리가 저렸다. 그래도 걸어야 했다.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하리는 호텔 입구를 등지고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걸었다. 밤 거리에 차들이 쌩쌩 달렸다. 가게 불빛들이 흘러갔다. 지나치는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다들 갈 곳이 있었다. 하리는 그냥 걸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프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다. 아픈 것은 느낌이라도 있는 것이다. 지금은 그냥 비어 있었다. 하리나, 넌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그 목소리에 다리가 멈춰섰다. 하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없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리는 닦지 않았다. 그냥 흘리게 뒀다.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 물음에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하리는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걸었다. 강남의 넓은 도로를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했다. 골목 안쪽 포장마차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묵 국물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하리는 멈추지 않았다. 구두 굽이 보도블록에 걸렸다. 하리는 그 자리에서 구두를 벗었다. 한 짝, 또 한 짝. 손에 들고 걸으려다가 그냥 옆 담장에 세워뒀다. 두고 갔다. 맨발로 걸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다. 겨울 시멘트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차가운 게 오히려 나았다. 느낌이라도 있으니까. 가슴 안은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발바닥에 닿는 이 차가운 만큼은 살아있다는 기분을 줬다. 하리는 그렇게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봤다. 밤 11시였다. 핸드폰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다. 도연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순자에게서 온 것도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혼인관계 해소 확인 절차는 내일 오전 중 처리됩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이미 입금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문자였다. 하리는 핸드폰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위자료, 도연이 준 돈이었다. 이미 통장에 들어와 있다고 했다. 얼마인지는 몰랐다.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 돈이 자신에게 붙어 있던 10년의 값이라고 생각하니 통장을 열어보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 골목이 끊기고 큰 길이 나왔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쳤다. 하리는 인도 위에 서서 잠깐 멈췄다. 차가운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다. 치맛자락이 펄럭였다. 그때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다. 눈이었다. 첫눈이었다. 아주 작고 가는 눈송이였다. 손등 위에 내려앉자마자 녹아 사라졌다. 하리는 손을 펼쳐 하늘을 향해 들었다. 눈송이 하나가 손바닥에 내려앉았다가 사라졌다. 또 하나가 왔다가 사라졌다. 평소였다면 예쁘다고 했을 것이다. 오늘 밤은 그냥 차가웠다. 하리는 손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눈이 조금씩 굵어졌다. 찜질방 간판이 보였다. 24시간 운영이라는 글씨가 빨간 불빛으로 번쩍였다. 하리는 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다. 갈 곳이 없었다. 시댁은 이제 내 집이 아니었다.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용기도 없었다. 찜질방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가 천천히 녹는 느낌이었다. 안내 직원이 할인을 봤다. 맨발에 행사용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다.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인은 입장료를 냈다.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 현금은 얼마 없었다. 카드가 있었지만 도연의 가족 카드였다. 사용하면 도연에게 내역이 보일 것이다. 그것도 싫었다. 현금을 꺼냈다. 수건이랑 옷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갈색 찜질복과 수건을 내밀었다. 하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탈의실에서 드레스를 벗었다. 거울 앞에 잠깐 섰다. 행사 때문에 미용실에서 올려 묶었던 머리가 반쯤 풀려 있었다. 입술 연지도 지워져 있었다. 뺨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낯설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모습이 더 자신 같기도 했다.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기둥 뒤에 서 있던 그 모습보다 지금 이 모습이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큰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코를 고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아이 우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하리는 구석 자리를 찾아 자리를 깔고 누웠다. 따뜻했다. 몸이 따뜻해지자 오히려 눈물이 났다. 차가울 때는 버틸 수 있었는데 따뜻해지니까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하리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다. 몸을 움츠리고 울었다. 옆에 누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조용히. 울다 보니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됐다. 눈을 떴을 때 찜질방 천장이 보였다. 잠깐 어리둥절했다. 여기가 어디지? 그러다 어젯밤 일이 하나씩 떠올랐다. 호텔, 마이크 앞에 도연, 시어머니 순자, 바닥에 던져진 서류. 하리는 천장을 보며 한참 누워 있었다. 일어나야 했다. 누워만 있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실로 갔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어젯밤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다.
하리는 그 부은 눈을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물로 눈을 닦았다.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잔고를 확인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3만 원. 가족카드 말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남은 돈이 3만 원이었다. 위자료는 어디 있지? 도연이 입금했다고 했는데. 하리는 거래 내역을 살폈다. 입금된 내역이 없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통장으로 보낸 것인지. 하리는 아직 도연에게 연락할 마음이 없었다. 묻기도 싫었다. 3만 원. 하리는 그 숫자를 다시 봤다. 이 돈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다. 찜질방을 나왔다. 눈은 밤새 내려쌓여 있었다. 골목에 하얀 눈이 덮여 있었다. 하리는 찜질방에서 빌린 슬리퍼를 신고 밖에 섰다. 어젯밤 구두는 담장에 그냥 두고 왔으니 없었다. 슬리퍼 사이로 찬 공기가 발을 파고들었다. 어디 가지? 하리는 골목 어귀에 서서 생각했다. 일단 밥을 먹어야 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어제 행사 때 입댄 것이 없었다.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냥 몸이 유지되려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 김밥 2개를 샀다. 5천 원이 나갔다. 밖에 나와 찬 바람을 맞으며 먹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씹고 삼켰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할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갈 집도 갈 사람도 입고 갈 옷도. 들고 나온 가방 안에 있는 것이 전부였다. 핸드폰, 지갑, 작은 파우치 하나. 10년을 살았던 집은 이제 남의 집이었다. 하리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일단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돈이 있어야 방을 구하고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다. 위자료가 들어온다면 당장은 버틸 수 있겠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 전까지는 스스로 어떻게든 해야 했다. 그때 길 건너편 분식집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설거지 할 분 구합니다. 시간제. 즉시 가능. 하리는 잠깐 멈췄다가 길을 건넜다. 분식집은 작고 낡은 가게였다. 주인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적고 있었다. 할인이 들어서자 눈을 들어 위아래를 훑쳤다. 설거지 하러 왔어요? 네. 언제부터? 지금도 괜찮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할인을 봤다. 찜질방에서 입고 나온 옷 위에 얇은 외투를 걸쳤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뭔가 물어보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그날부터 하리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점심 장사 전부터 저녁 장사가 끝날 때까지 좁은 주방 한쪽에 서서 쌓여있는 그릇을 닦았다. 손이 물에 불었다. 주방 안은 뜨거운 증기로 가득했다. 국물이 튀어 옷에 묻었다. 그래도 했다. 손이 아파도 했다. 발이 시려도 했다. 일을 하면 생각이 조금 멈췄다. 할인에게는 그게 필요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저녁 장사가 끝난 뒤였다. 주방 청소를 마치고 할인이 잠깐 가게 앞에 나와 찬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가게 안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뉴스 시간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다. 그런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왔다. 차도연이었다. 하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검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도연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에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이었다. 하린이 모르는 여자였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가게 안에서 흘러나왔다. 대형 법률사무소 정우의 파트너 변호사.
차도연 씨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대표의 딸과 약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제해왔으며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다. 할인의 손이 문틀을 잡았다. 오래전부터 교제해왔다는 말이 귀에 걸렸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할인이 그 집에 있을 때부터라는 말인가. 할인이 새벽에 밥을 짓고 그릇을 닦고 도연의 옷을 다리고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저 여자와 손이 떨렸다. 가게 문틀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화면 속 도연이 웃고 있었다. 기자들 플래시를 받으며 옆에 선 여자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다. 예전에 할인을 보며 짓던 웃음과 같은 모양이었다. 할인은 눈을 감았다. 눈 뒤가 뜨거워졌다. 참아야지 했는데 눈물이 먼저였다.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찬바람이 그 눈물을 말렸다. 주인 아주머니가 뒤에서 봤는지 가만히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에 할인은 더 울고 말았다. 소리를 삼키며 울었다. 찬바람 속에서 오래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지만 상관없었다. 울어야 했다. 이 눈물을 다 쏟아내고 나야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찜질방 구석 자리에 누워 할인은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은 다 말라 있었다. 가슴이 비어 있었다. 아까보다 더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빈 곳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아까는 그냥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달랐다. 분하다는 느낌이었다. 서럽다는 느낌이 아니라 분하다는 느낌. 나는 10년을 그 집에 바쳤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10년 내내 나를 거짓으로 대한 것이었다. 나를 짐이라고 했다. 하녀였다고 했다. 그 말이 맞는 말인가? 할인은 눈을 감았다. 아니다. 그 말은 맞지 않는다. 짐은 내가 아니야. 하녀도 내가 아니야. 그 집에서 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밥도 빨래도 집안꼴도 나는 그 집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것이 하녀였다면 그 하녀 없이 도연이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아니다. 할인은 눈을 떴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올라왔다. 아직 확신은 없었다. 아직 두렵고 막막했다. 하지만 그 말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과는 달랐다. 할인은 눈을 감았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하지만 억지로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일어나야 했다. 그릇을 닦아야 했다. 돈을 모아야 했다. 살아야 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다. 할인은 찜질복 소매로 눈가를 한번 닦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보름이 지났다. 할인은 매일 분식집으로 출근했다.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저녁 9시에 나왔다. 하루 종일 서서 그릇을 닦고 주방 바닥을 닦고 가끔은 홀 청소도 했다. 손은 물에 불어 손가락 끝이 갈라졌다. 겨울 찬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그고 있으면 피부가 터져 피가 비쳤다. 주인 아주머니가 고무장갑을 내줬다. 할인은 고맙다고 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다.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이 쌓여도 방을 구하기에는 한참 모자랐다. 그래도 찜질방보다는 나은 곳으로 옮겨야 했다. 찜질방은 매일 돈이 나갔다. 쌓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위자료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할인은 도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에서 온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혼 서류에 서명도 아직 하지 않았다. 서명을 하면 위자료가 나오겠지만 서류를 꺼내볼 마음이 아직 들지 않았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뭔가가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머리로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분식집 일을 마치고 나와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리는 얇은 외투깃을 세우고 걸었다. 바람이 매서웠다.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리는 잠깐 망설였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오윤아린 씨 맞죠? 남자 목소리였다. 낯선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정우 법률사무소 쪽에서 연락드립니다. 이혼 서류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요. 서명 언제 해주실 수 있나요? 하리는 잠깐 말이 없었다.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께서 빠른 처리를 원하고 계셔서요. 제가 준비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었다. 버스가 지나가며 배기가스 냄새를 남겼다. 도연은 빠른 처리를 원한다. 그 여자와 약혼 발표를 해야 하니까. 이혼 서류가 마무리돼야 약혼이든 뭐든 할 수 있을 테니까. 하리는 그 생각을 하자 입술이 굳어졌다. 서명은 할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도연이 서두른다고 해서 자신도 서두를 이유는 없었다. 하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날 밤 찜질방에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승진식 날 홀 안풍경이 떠올랐다. 바닥에 던져진 서류가 떠올랐다. 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하리는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찜질방에서 자고 분식집에서 그릇을 닦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것. 이게 끝이 아니어야 했다. 뭔가를 해야 했다. 뭔가를 바꿔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게 가장 막막했다. 하린에게는 학벌도 없었다. 자격증도 없었다. 15살부터 그 집에 들어가 25에 결혼했고 35이 될 때까지 집 밖에서 일다운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는지조차 잘 몰랐다. 그 사실이 무서웠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 집 안에만 있었으니까. 그 집 밖을 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닦지 않았다. 그냥 흘리게 뒀다. 베개가 축축해졌다. 자야 했다. 내일도 일어나야 했다. 그렇게 억지로 눈을 감은 채 밤을 버텼다. 며칠 뒤였다. 분식집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큰 길가를 지나고 있었다. 저녁 8시였다. 거리에 불빛이 가득했다.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나와 걷고 있었고 택시들이 손님을 찾아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하리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린의 발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차도연이었다. 법률사무소 건물 입구 쪽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뒤에 부하 직원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두어 명 따르고 있었다. 도연의 시선이 하린을 훑었다. 찜질방 생활을 하며 여인 얼굴, 손이 튼 모습, 싸구려 외투. 도연의 입가에 무언가 스치는 것이 보였다.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잘 지내?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다. 뒤에 있던 직원들은 눈치를 채고 멀찌감치 물러섰다. 어디서 지내?
상관없잖아요. 위자료 받았어? 통장 확인해 봤어? 하리는 도연을 똑바로 봤다. 아직이요. 서류는 언제 서명해 줄 거야? 처리가 돼야 정리가 되잖아. 제 마음이에요. 도연이 잠깐 하린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이 하린의 가슴에 걸렸다. 돈 더 필요해? 아니요. 위자료 모자라면 더 얘기해봐. 어렵게 살 필요 없잖아. 말은 배려처럼 들렸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다. 배려가 아니었다. 처리하고 싶다는 눈빛이었다.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는 눈빛. 하린이 대답하지 않자 도연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하린아. 낮은 목소리였다. 주변에 들리지 않도록 낮춘 목소리였다.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린의 눈이 굳었다. 밖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좀 더 챙겨줄 테니까 조용히 서명하고 어딘가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린의 가슴에 박혔다.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린은 도연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좁은 고시원에서 함께 라면을 먹으며 꿈을 이야기하던 사람. 자신을 거두어 주겠다고 했던 사람. 그 말을 믿었다. 그 말 하나를 붙잡고 10년을 살았다. 지금 이 눈빛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달랐던 걸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걸까? 그 물음의 답이 무엇이든 달라질 것은 없었다. 할 말 다 하셨어요? 하린이 입을 열었다. 도연이 약간 눈썹을 올렸다. 서류는 제가 준비되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린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저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도연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린은 기다리지 않았다. 돌아섰다. 그리고 걸었다. 뒤에서 도연이 뭔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며 걸었다. 걸으면서 손이 떨렸다. 다리도 떨렸다. 당당하게 돌아섰지만 몸은 솔직했다. 두려웠다. 도연의 말이 두려웠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두려웠다. 그 말이 틀렸다고 확신하고 싶었지만 아직 그 확신이 없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발걸음이 느려졌다. 어느 골목 어귀에서 하리는 멈춰섰다. 담장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올라왔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아지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됐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하리는 길 위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지만 상관없었다. 숨겨온 게 너무 많았다. 참아온 게 너무 많았다. 승진식 날도 울었고 찜질방에서도 울었지만 그건 소리를 삼킨 울음이었다. 오늘 밤은 달랐다. 도연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너무 아팠다. 아픈 이유가 뭔지 알았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지금의 자신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가진 것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한참을 울었다. 울다 울다 눈물이 마른 뒤에도 담장에 기대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다. 차갑다. 차갑다는 느낌이 든다. 느낌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하리는 눈을 떴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다가 사라졌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이렇게 아프지 않는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갑자기 그냥 올라온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올라온 순간 가슴 안에 있던 뭔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프다는 건 느낀다는 것이다.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리는 담장에서 등을 뗐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다리가 아직 떨렸다. 손도 아직 떨렸다. 그래도 걸어야 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하리는 걷기 시작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불빛이 가득한 길이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차들이 달렸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하리는 그 한가운데를 걸었다. 아직 갈 곳이 없었다. 아직 답이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오늘 밤 한 가지는 달라졌다. 길 위에서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걸었다는 것. 찜질방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다. 하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 자리를 찾아 자리를 깔고 누웠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잠이 왔다. 울었기 때문인지 지쳤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슴 안에 뭔가 작은 것 하나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지 하리는 잠들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겨울은 아직 깊었다. 하지만 겨울은 끝이 있는 법이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반드시 끝이 왔다. 하리는 그것을 아직 몰랐다. 느끼지도 못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텼을 뿐이었다. 그래도 버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하루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흘 뒤였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할인을 불렀다. 저기 할 말이 있어서. 점심 장사가 끝난 뒤였다. 주방 안에서 그릇을 닦고 있던 할인이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주머니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다. 미안한데 사실 우리 딸이 다음 달부터 여기 나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사람을 더 쓰기가 어렵게 됐어. 하리는 잠깐 아주머니를 바라봤다. 혹시 다른 데 알아봐 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말에서. 아주머니의 눈이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하리는 그 눈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동안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번 주는 더 나와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리는 다시 손을 씻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속으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지금 모아둔 돈으로 찜질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디를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다. 이틀 뒤 마지막 출근을 하고 분식집을 나왔다. 아주머니가 떡볶이 한 그릇을 싸줬다. 하리는 가방에 넣고 나왔다. 걸으면서 먹었다. 따뜻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리는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다. 전단지를 붙인 가게를 찾아갔다. 식당이었다. 면접을 봤는데 경력이 없다고 했다. 다른 가게를 찾아갔다. 편의점이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했다. 35이 너무 많은 나이라는 말에 하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걷고 또 걸었다. 발이 아팠다. 오래 걸어다녀서인지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싸구려 운동화가 발에 맞지 않아 뒤꿈치가 쓸렸다. 그래도 걸었다. 3일째 되던 날이었다. 하리는 오래된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다가 작은 국수집 앞에 섰다. 허름한 간판에 먼지가 앉아 있었다. 창문 안쪽으로 뿌연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손으로 쓴 메뉴판이 유리에 붙어 있었다. 사리 추가 1,000원.
공기밥 무료. 하리는 지갑을 꺼냈다.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밥을 먹어야 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은 좁았다. 테이블이 4개였다. 손님은 2팀이 있었다. 하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멸치 국수 하나를 시켰다. 국수가 나왔다. 뜨거운 국물이 올라오는 국수였다. 하리는 젓가락을 들었다. 첫 한 입을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눈이 따가워졌다. 이상하게도 이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승진식 날 그 화려한 호텔 음식보다 훨씬 마음에 닿았다. 차갑고 허한 몸속으로 따뜻한 것이 들어오는 느낌이 이렇게 고마운 것인지 몰랐다. 하리는 천천히 국수를 먹었다. 국수 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였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다. 4-5명이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 이르는 넘어 보였다. 그런데 차림이 남달랐다. 비싼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었다. 하리는 그쪽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다시 국수에 눈을 뒤로 돌렸다. 그런데 잠시 뒤였다. 뒤쪽 테이블에서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린이 고개를 돌렸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몸이 기울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테이블을 짚었지만 힘이 없어 보였다. 그 순간 노인의 몸이 옆으로 쏟아졌다. 쿵!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다. 어르신! 함께 온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어수선해졌다. 국수집 주인이 뛰쳐나왔다. 사람들이 노인 주위에 몰려들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노인은 반응이 없었다. 눈이 감겨 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다. 함께 온 사람 중 하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119 불러야 해요, 빨리. 다른 사람이 소리쳤다. 어르신, 대표님. 그 순간이었다. 하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비켜주세요. 누구세요? 비켜주세요. 하린은 무릎을 꿇고 노인 옆에 앉았다. 노인의 목에 손가락을 댔다. 맥박이 약하게 뛰었다. 입술이 조금 파랬다. 숨이 제대로 오가지 않고 있었다. 하린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결혼하고 나서였다. 시어머니 순자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다. 그때 하린은 혼자 응급처치를 해야 했다. 도연은 그때도 일이 바빠 집에 없었다. 하린이 혼자 순자를 살렸다. 그 뒤로 만약을 대비해 심폐소생술을 배워뒀다.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에 혼자 찾아가서 배웠다. 그때 배운 것이 지금 손으로 올라왔다. 하린은 노인의 가슴 위에 2 손을 겹쳐 올렸다. 눌렀다. 하나. 또 눌렀다. 2. 또 눌렀다. 3.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가 하린의 어깨를 잡아당기려 했다. 잠깐, 뭐 하는 거예요? 놔두세요. 하린은 뿌리쳤다. 눈은 노인에게서 떼지 않았다. 계속 눌렀다. 리듬을 잃지 않으려 했다. 배울 때 선생님이 말했다. 리듬이 생명이라고. 멈추면 안 된다고. 멈추지 않았다. 노인의 얼굴을 봤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입술색이 아까보다 더 파랬다. 하린은 눌렀다. 또 눌렀다. 또 눌렀다. 가슴이 뻐근해졌다. 손바닥이 아팠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제발. 입 밖으로 나온 것인지 속으로 한 말인지 몰랐다. 제발 살아주세요. 계속 눌렀다. 몇 번을 더 눌렀을까. 노인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린이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숨소리가 났다.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히 숨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열렸다. 주변에서 탄식 소리가 났다. 어르신, 대표님,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하리는 옆으로 물러섰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잠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어왔다. 하리는 옆으로 더 물러났다. 구급대원들이 노인 주위를 둘러쌌다. 노인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입술이 조금씩 분홍빛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리는 그것을 보며 눈을 감았다. 살았다. 그 생각 하나만이 가슴 안에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으로 노인을 옮겼다. 함께 온 사람들이 뒤따랐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비워졌다. 하리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다. 국수 그릇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다. 국물이 식어 있었다. 국수집 주인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할 줄 알았어요? 배운 적이 있어서요. 주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다. 하리는 물을 마셨다. 그때였다. 구급차를 따라가려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되돌아왔다. 아까 하린의 어깨를 잡아당겼던 남자였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이었다. 남자가 하린 앞에 섰다. 아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이 살아나셔서 다행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린은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오윤하린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다. 저는 강 대표님 수행비서 이종수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나중에 꼭 찾고 싶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연락처 여쭤봐도 될까요? 하리는 잠깐 그 명함을 봤다. 강태윤 대표, 정우 법률사무소 창립자이자 대표.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정우. 도연이 일하는 그 법률사무소였다. 그 사무소를 만들고 이끌어온 사람이 이 노인이었다. 하린의 손이 잠깐 굳었다. 이 사람이 그 사무소의 대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달려가지 않았을까? 모르는 게 좋은 것도 있었다. 알았다면 아마 망설였을 것이다. 하린은 연락처를 불러줬다. 비서 이종수가 핸드폰에 저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남자가 나갔다. 하리는 다시 혼자가 됐다. 식은 국수를 바라봤다. 더 먹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리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다. 밖은 여전히 추웠다. 하리는 걸으면서 방금 일을 되짚었다. 손에 아직 감각이 남아 있었다. 노인의 가슴 위에 두 손을 겹쳐 올리던 감각. 눌렀다 놓았다 눌렀다 놓았다를 반복하던 그 리듬. 살았다. 그것만 생각했다. 내가 거기 있어서 살았다. 내가 그때 배워둔 것이 있어서 살았다. 처음으로 그 집에서 보낸 10년 안에 내가 스스로 한 일이 하나라도 가치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작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 생각이 걸으면서 천천히 올라왔다.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오랜만에 햇볕이 내려쬐는 것 같았다. 차갑지만 밝은 겨울 햇살이었다. 하리는 그 햇살 속을 걸었다. 아직 갈 곳이 없었다. 아직 일자리도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이 살았다. 그것이 지금 하린에게는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다. 찬바람이 불었다. 하린은 외투깃을 세우고 걷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봄은 오고 있을 것이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열흘이 지났다.
하리는 새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세탁소였다. 세탁물을 분류하고 다림질을 하는 일이었다. 분식집 설거지보다는 조금 나은 조건이었다.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이었고 다림질 열기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워 숨이 막혔지만 참을 수 있었다. 참는 것은 이제 익숙했다. 세탁소 주인 할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었다. 일 시작할 때 이것저것 묻지 않았다. 잘할 수 있느냐는 말 한마디 하고 바로 일을 가르쳐줬다. 하리는 그게 편했다. 아침에 세탁소로 가고 저녁에 찜질방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돈이 조금씩 쌓였다. 찜질방 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모였다. 하리는 쓰지 않으려 했다. 밥도 가능하면 싸게 먹었다. 편의점 주먹밥이나 국수집 같은 곳을 찾아다녔다. 그날도 그런 하루였다. 세탁소 일을 마치고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리는 잠깐 망설였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거의 법률사무소 쪽에서 오는 전화였다. 서류 서명을 재촉하는 전화. 받기 싫었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다. 받았다. 여보세요. 오윤아린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낯이 익었다. 네. 저 지난번에 국수집에서 명함 드린 이종수입니다. 강 대표님 비서요. 할인의 발이 멈췄다. 아, 네. 대표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시간이 되시면 내일 오전 어떠세요? 할인은 잠깐 말이 없었다. 강태윤 대표? 정우 법률사무소를 만든 사람. 도연이 일하는 그 사무소의 창립자. 그 노인이 자신을 찾는다고 했다. 왜 찾는 건지 몰랐다. 그날 심폐소생을 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디로 가면 되죠? 할인이 물었다. 비서 이종수가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다. 할인은 핸드폰에 적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서 있었다. 강남 쪽 주소였다. 큰 건물일 것이다. 할인은 자신이 입고 갈 옷을 생각했다. 찜질방 생활을 하다 보니 변변한 옷이 없었다. 그날 호텔에서 입었던 드레스는 이미 버렸다. 평범한 검은 바지에 얇은 스웨터가 전부였다. 그것으로 가야 했다.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세탁소 주인 할머니께 오전에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리는 찜질방 세면실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다. 거울을 봤다. 수수했다. 화장도 거의 없었다. 얼굴이 여위어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다. 하리는 거울 속 자신을 잠깐 바라봤다. 부끄러울 것 없다. 스스로에게 그 말을 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분명히 했다. 부끄러울 것 없어. 나는 살고 있어. 그리고 나갔다. 장소는 강남 한쪽의 조용한 건물이었다. 법률사무소 사옥은 아니었다. 외관은 오래됐지만 안은 깔끔했다. 비서 이종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하리는 이종수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발소리가 났다. 이종수가 문 하나 앞에서 멈춰서서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종수가 문을 열었다. 할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넓지 않은 방이었다. 큰 책상이 있었고 책들이 가득한 책장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강태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국수집에서 쓰러졌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머리는 희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강태윤이 할인을 봤다. 앉으세요. 할인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강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아니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 그냥 갔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그러나 억지스럽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쓰지 않았어. 당신만 달려왔어.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왜 안 했는지 알아요? 강태윤이 물었다. 할인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뭐라도 생기면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요즘 세상이 그래요. 착한 마음으로 도왔다가 오히려 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눈에 그게 먼저 보인 거야. 강태윤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계산 없이 달려왔어. 왜요? 할인은 그 물음에 잠깐 멈췄다. 왜였을까? 계산이 없었던 것은 맞았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 쓰러지는 것을 보는 순간 생각보다 발이 먼저 갔다. 그냥 눈앞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할인이 말했다. 그게 다예요? 네. 강태윤이 할인을 한동안 바라봤다. 당신 이야기를 좀 알아봤어요. 그 말에 할인의 등이 굳었다. 강태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사무소 차도연 변호사 전 부인이더군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친구 승진식에서 있었던 일도 들었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할인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다. 창피했다.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나왔던 그 장면이 창피하게 들으셨겠네요. 할인이 말했다. 강태윤이 고개를 저었다. 창피한 건 당신이 아니야. 짧은 말이었다. 할인이 눈을 들었다. 강태윤의 눈이 할인을 보고 있었다. 은혜를 밟고 올라간 놈이 정의를 노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다. 참으려 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눈에 힘을 줬다. 나 50년 넘게 법일을 했어요. 사람을 많이 봤어. 똑똑한 사람, 약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사람을 결국 가르는 건 머리가 아니더라고.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사람을 갈라. 강태윤이 창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국수집에서 당신을 봤어. 아무 계산 없이 달려온 것을 봤어.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할인은 입술을 꽉 물었다.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강태윤이 다시 할인을 봤다. 내 딸이 되어라. 할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딸이라고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양녀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야. 내 법적 딸로 입적하고 내 이름을 이어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내 옆에서 배울 기회를 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쌓아온 것들을 물려주겠다는 말이야. 할인은 멍하니 강태윤을 바라봤다. 법은 모를 수 있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직 모를 수 있어. 그건 배우면 돼. 그런데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나는 거야. 당신은 그게 있어. 강태윤의 말이 하나씩 할인의 가슴 안으로 들어왔다. 저 같은 게요. 할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저 같은 게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혼당한 여자. 찜질방에서 자고
세탁소에서 일하는 여자. 강태윤이 할인의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서 더 같이 있다.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울렸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도연이 쏟아냈던 말들이 생각났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하녀였다는 말, 이력서에 적을 수 없다는 말. 그 말들을 들었을 때 할인은 울었다. 지금도 울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은 달랐다. 아까 것이 아프다는 눈물이었다면 지금 이것은 달랐다. 뭔가가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처음으로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가슴 어딘가에 단단하게 굳어 있던 것이 천천히 녹는 것 같았다. 강태윤이 말없이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달래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할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해도 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망하실 수 있어요. 실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인은 강태윤을 바라봤다. 이 노인이 왜 이러는지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이 짧은 만남으로 국수집에서의 그 짧은 순간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러나 이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할인은 그것을 느꼈다. 수십 년을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그 덕분에 사람의 눈빛을 읽는 것만큼은 틀리지 않았다. 이 노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윤이 처음으로 웃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한 웃음이 번졌다. 잘 됐네. 그 짧은 말이 할인의 귀 속에 오래 남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다. 할인은 고개를 들어 그 햇살을 봤다. 언제부터인지 몰랐다. 울지 않고 해를 바라본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마 오래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있었다. 눈이 부셨지만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할인은 그 햇살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다. 오래 그 빛을 바라봤다. 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봄 같은 것이 한 자락 들어와 있었다. 할인은 그것을 느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느꼈다. 한 달이 지났다. 강태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날 만남이 끝난 뒤 이종수 비서가 할인에게 연락을 해왔다. 당장 지낼 곳을 마련해줬다. 강남 쪽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지붕 아래서 잠을 자는 날 밤 할인은 이불을 덮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천장이 보였다. 찜질방 천장이 아닌 자신만의 방 천장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울 것 같았다. 강태윤은 할인을 바로 어딘가에 집어넣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1시간씩 시간을 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할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 법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왜 법을 필요로 하는지,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서 법이 어떻게 달리 작동하는지. 할인은 들었다. 말하기보다 들었다. 모르는 것은 물었다. 강태윤은 귀찮아하지 않았다. 할인이 물으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다.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했다. 할인은 매일 밤 그날 들은 것을 노트에 적었다. 작은 노트였다. 세탁소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노트였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탓에 받아쓰기를 하면서도 틀리는 글자가 있었다. 그래도 적었다.
틀린 글자는 옆에 바르게 다시 써뒀다. 배우는 것이 좋았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좋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집에서의 10년은 배움이 없었다. 밥 짓고 청소하고 시중 드는 것 말고는 없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것인지,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몰랐다. 이종수 비서가 옷을 맞춰줬다. 강태윤의 지시였다고 했다. 하리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다. 받기 불편했다. 이종수가 말했다. 대표님 옆에 서는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대표님의 체면을 위한 것이라고. 하리는 그 말에 더 거절하지 못했다. 맞춰진 옷을 처음 입어봤다.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사람이 있었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 보는 자신이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자신이 이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종수가 옆에서 말했다. 잘 어울리십니다. 하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어울린다는 말이 새삼스러웠다. 어울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강태윤이 집무실에서 할인을 부르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할인이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 청첩장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아니, 청첩장이 아니었다. 약혼 발표 파티 초대장이었다. 차도연. 그 이름이 안에 적혀 있었다. 할인의 손이 잠깐 굳었다. 나한테도 왔어요. 우리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행사니까. 강태윤이 말했다.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하리는 그 초대장을 바라봤다. 가야 하는 것인가? 그 자리에, 도연이 다른 여자와 약혼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 왜 저를 데려가시려는 건가요? 하린이 물었다. 강태윤이 잠깐 하린을 바라봤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면 평생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되고 그 자리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아. 이건 그런 자리예요. 하리는 말이 없었다. 억지로 가라는 게 아니야. 싫으면 안 가도 돼. 강태윤이 덧붙였다. 하리는 초대장을 내려다봤다. 차도연. 그 이름을 보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아직도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이름이 가슴을 건드렸다. 그러나 조여드는 것만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도 있었다. 단단한 것이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강태윤의 말을 들으면서 매일 밤 노트에 적으면서 조금씩 자라난 그 단단한 것.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가겠습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 날이 됐다. 저녁 7시였다. 장소는 강남의 큰 호텔이었다. 한 달 전 도연의 승진식이 열렸던 그 호텔과 같은 건물이었다. 하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종수가 장소를 알려줄 때 이미 알았다. 오피스텔 거울 앞에서 준비를 했다. 맞춰진 짙은 감색 드레스를 입었다. 어깨가 드러나지 않는 단정한 스타일이었다. 강태윤이 따로 이종수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할인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골라오라고 했다고. 목걸이가 있었다. 이종수가 파티 전날 가져다 줬다. 작은 상자에 담긴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대표님이 직접 고르셨다고 했다. 할인은 그것을 목에 걸었다. 거울 속에서 반짝였다. 머리는 내렸다. 단정하게 빗었다. 화장은 진하지 않게 했다. 자신이 할 줄 아는 만큼만 했다. 거울을 봤다. 한 달 전과 달랐다. 겉모습만이 아니었다. 눈빛이 달랐다. 그 집에서 10년을 살 때의 눈빛도 아니었고 찜질방을 전전하던 그 눈빛도 아니었다. 뭔가를 알기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하리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나갔다.
호텔 입구에서 강태윤의 차를 만났다. 강태윤이 차에서 내렸다. 할인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그 짧은 말이 아까부터 떨리던 마음을 조금 잡아줬다. 두 사람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파티는 이미 시작돼 있었다. 로비를 지나 행사장 입구에 섰다. 큰 문이 닫혀 있었다. 문 앞에 안내 직원이 서 있었다. 이종수가 앞서 걸어가 직원에게 말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마이크 소리였다. 누군가가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다. 들어갈 수 있다. 문이 열렸다. 강태윤이 먼저 들어섰다. 할인이 그 옆에 섰다.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가까운 쪽 사람들부터였다. 강태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먼저였다. 고개를 돌렸다.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여자를 봤다.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저 여자가 누구지? 강 대표님 옆에 서 있는 저 여자. 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앞에서 뒤로. 행사장 안이 한순간 소리가 낮아지면서 이쪽으로 시선이 쏠렸다. 할인은 고개를 들고 앞을 봤다. 한 달 전 이 호텔에서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왔다. 오늘 밤은 달랐다. 고개를 들고 걸었다. 발걸음이 떨리지 않았다. 아니, 사실 떨렸다. 속으로는 떨렸다. 그러나 발이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강태윤이 들어오니 저절로 비켜서는 것이었지만 할인에게는 그 길이 자신을 위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이크 앞에서 인사말을 하던 사람이 말을 잃었다. 단상 쪽에서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저쪽에서 도연이 할인을 발견했다. 할인은 그것을 알았다. 눈이 마주쳤다. 도연의 얼굴이 굳는 것이 보였다. 한 달 전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당황한 눈빛이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는 눈빛이었다. 도연의 손에 들려있던 잔이 흔들렸다. 할인은 그 눈빛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냥 봤다. 담담하게 봤다. 강태윤이 발걸음을 멈췄다. 안내 직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줬다. 강태윤이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강태윤이 천천히 행사장을 둘러봤다. 그 눈빛만으로 사람들이 등을 고추세웠다. 반갑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하나는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태윤이 할인 쪽을 봤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강할인입니다. 앞으로 제 이름을 함께 쓸 사람이에요. 행사장이 술렁였다. 할인은 강태윤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강할인. 강 대표의 성을 붙인 이름. 강태윤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불러줬다. 사람들의 시선이 할인에게 쏟아졌다. 한 달 전에도 시선이 쏟아진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 시선이 바늘 같았다. 오늘 밤은 달랐다. 따갑지 않았다. 두렵지 않았다. 그냥 받았다.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추고 그냥 받아냈다. 도연의 손에서 잔이 기울었다. 내용물이 조금 쏟아졌다. 도연 옆에 서 있던 약혼녀가 도연의 팔을 잡았다. 도연은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눈이 할인에게 고정돼 있었다. 강태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의 사람들은 몰랐다. 할인도 몰랐다. 그러나 그 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느꼈다.
강태윤이 마이크를 내렸다. 행사장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강 대표가 왜 왔는지, 저 여자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하리는 그 웅성거림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한 달 전 이 호텔에서 경호원에게 팔을 잡혀 끌려 나온 여자가 오늘 밤 이 자리에 다시 서 있었다. 도연과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다. 하리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몰랐다. 아마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자신을 흔들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 눈빛 하나에 무너졌는데 지금은 달랐다. 하리는 시선을 거뒀다. 그리고 강태윤 옆에 나란히 섰다. 행사장 안의 불빛이 환했다. 한 달 전에도 이 불빛 아래 서 있었다. 그때는 기둥 뒤에 숨어 있었다. 오늘 밤은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리는 그 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눈을 감지 않았다.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파티가 끝난 뒤부터 강태윤은 말이 없었다. 매일 아침 하린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것은 계속됐다. 그러나 파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날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했던 말도 더 설명하지 않았다. 하리는 먼저 묻지 않았다. 강태윤이 말할 때가 되면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강태윤이 집무실에 들어서는 하린을 보더니 이종수를 불렀다. 문 닫아요. 이종수가 문을 닫고 나갔다. 강태윤이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놨다. 두꺼운 서류였다. 하리는 그것을 바라봤다. 강태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앉아요. 하린이 앉았다. 강태윤이 서류를 하린 쪽으로 밀었다. 읽어봐요. 하린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부터 천천히 읽었다. 읽는데 손이 굳어갔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다. 정우 법률사무소 내부 감사 자료였다. 수임료 내역이 적혀 있었다.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와 실제 처리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한 내용이 뒤에 이어졌다. 특정 변호사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다. 차도현. 그 이름이 서류 곳곳에 박혀 있었다. 수임료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내역이었다. 의뢰인 몰래 진행한 것이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수년에 걸쳐 반복된 것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기업 정보 유출 내역이 있었다. 도연이 맡은 사건의 의뢰인 정보가 경쟁 기업 쪽으로 흘러간 흔적이었다. 의뢰인이 믿고 맡긴 비밀이 다른 곳으로 팔려나간 것이었다. 내부 배임 내역도 있었다. 사무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이었다. 하리는 서류를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강태윤이 하린을 바라봤다.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여기 보면 수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사무소에 들어온 것이 12년 전이에요. 초반에는 깨끗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몰랐던 시간이 있었고 알면서 확인을 미뤘던 시간이 있었어. 강태윤이 창문 쪽을 바라봤다. 내 잘못도 있어요. 그 친구가 능력 있다고 결과를 잘 낸다고 믿었으니까. 그게 내 실수야. 하리는 말이 없었다. 이걸 당신한테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강태윤이 다시 하린을 봤다. 당신이 결정해야 해. 이걸 진행할지 말지. 하린이 눈썹을 올렸다. 제가요? 당신이 그 사람 곁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야. 당신이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걸 진행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가 혼자 하는 건 옳지 않아. 당신한테 먼저 알려야 했어. 하리는 서류를 다시 봤다. 차도연.
그 이름이 또 눈에 들어왔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함께 라면을 먹던 사람, 자신을 거두어 주겠다고 했던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하녀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한 일들이 이 서류 안에 가득했다. 하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솔직하게 물어봤다. 스스로에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이름만 보면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보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이 미움인지, 아직 남은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상처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리는 다시 서류를 봤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뢰인들의 문제였다. 도연을 믿고 비밀을 맡겼던 사람들, 수임료를 내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배신당한 것이었다. 그 피해는 할인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진행하셔야 합니다. 할인이 말했다. 강태윤이 할인을 바라봤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했든 그건 저와 그 사람 사이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믿고 맡긴 사람들한테 한 일이에요. 그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부터 강태윤이 움직였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다. 감사팀이 꾸려졌다. 사무소 내부 전산 자료가 봉인됐다. 외부 회계법인이 들어왔다. 관련 자료가 정리됐다. 하리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강태윤이 일하는 방식을 봤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흥분하지 않았다. 차분하게 지시했다. 그러나 한번 지시한 것은 반드시 이행됐다. 50년을 이 일을 해온 사람의 무게가 있었다. 하리는 그것을 눈에 새겼다. 그로부터 닷새 뒤였다. 정우 법률사무소에서 파티가 열렸다. 사무소 창립 기념 행사였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다. 강태윤은 그날을 택했다. 할인도 함께 갔다. 행사장은 사무소 내 큰 회의실이었다. 구성원들과 주요 의뢰인들이 모여 있었다. 도연도 있었다. 약혼녀와 함께 온 것이 아니었다. 혼자 왔다. 며칠 전부터 사무소 안팎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인지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강태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행사장이 조용해졌다. 강태윤이 입을 열었다. 오늘 창립기념 행사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리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정우 법률사무소에 대한 저의 투자와 후원을 전면 철회하겠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다. 강태윤이 계속했다.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이종수가 앞으로 나왔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지난 수년간 이 사무소 소속 변호사 차도현 씨와 관련된 3가지 사안이 확인됐습니다. 이종수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다. 첫째, 의뢰인 수임료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횡령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다. 둘째, 의뢰인의 기업 내부 정보를 경쟁 기업에 유출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셋째, 사무소 내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배임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이종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행사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태윤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관련 자료는 오늘 중으로 검찰에 제출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장 뒷문이 열렸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검찰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졌다.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의 눈이 이쪽으로 향했다. 할인을 봤다. 할인은 도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검찰 직원 2명이 도연에게 다가갔다. 한 명이 도연의 손목에 손을 얹었다. 수갑이었다. 찰칵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조용한 행사장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도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꿇은 것이 아니었다. 힘이 풀려 주저앉은 것이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다. 검찰 직원이 팔을 잡았다. 그 자리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인아. 낮은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한 번만. 할인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 한 달 전에 들었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달랐다. 한 달 전에는 차갑고 단단했다. 지금은 무너진 목소리였다. 한 번만. 그 말이 귓속에 들어왔다. 할인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행사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당신 이력서에 적을 수 없는 과거였잖아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짐이었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검찰 직원이 도연을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행사장 한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 전순자였다. 한쪽 구석에 있던 순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갔다. 소란이 일었다. 할인은 그쪽을 바라봤다. 달려가야 하는가. 잠깐 그 생각이 들었다. 10년을 그 사람 곁에서 살았다. 몸에 밴 것이었다. 그 사람이 쓰러지면 달려가는 것이. 그러나 할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돌보고 있었다. 할인이 가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 도연이 검찰 직원들에게 이끌려 행사장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행사장 안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이 서로를 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들이었다. 강태윤이 할인 옆에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섰다. 할인은 닫힌 문을 바라봤다.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솔직히 말하면 아팠다. 무릎 꿇은 도연을 보는 것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10년이었다.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이었다. 믿고 맡긴 사람들이 배신당한 것이 바로잡혀야 했다. 잘못한 것은 그 결과를 받아야 했다. 그것이 법이었다. 강태윤이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이야기해 준 것이 그것이었다. 법은 힘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의 편이어야 한다고. 할인은 그 말을 믿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 강태윤이 낮게 말했다. 잘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울어야 할 눈물은 이미 다 흘렸다고 생각했다. 찜질방에서 흘렸고 골목길에서 흘렸고 세탁소 가는 길에 흘렸다. 그 눈물들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이었다. 오늘은 울지 않아도 됐다. 행사장 창문으로 저녁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었다. 할인은 그 빛을 바라봤다.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다. 할인은 그것을 느꼈다. 아직 무엇이 올지 몰랐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앞이 두렵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서울 도심 한쪽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외벽이 낡아 있었고 간판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줄을 섰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인 공익변론재단.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도와주는 곳이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 세상 물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고도 어디 가서 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침 일찍부터 문이 열렸다. 하리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했다. 강태윤이 기반을 만들어줬다. 재단 설립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줬다. 그러나 운영은 할인이 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찾는 것은 할인의 몫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법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이 있었다. 젊은 변호사들이었다. 강태윤이 소개해준 사람들이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었다. 하리는 그들 곁에서 배웠다. 배우면서 일했다. 일하면서 배웠다. 모르면 물었다. 틀리면 고쳤다. 매일 밤 노트에 적었다. 처음에 샀던 그 작은 노트는 이미 다 채워져 있었다. 두 번째 노트도 거의 다 찼다. 세 번째 노트를 새로 샀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할머니가 있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아저씨가 있었다. 동네 가게를 오래 운영했는데 건물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갈 곳이 없어진 부부도 있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는 젊은 어머니도 있었다. 하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다 들었다. 듣는 것이 먼저였다. 강태윤이 그 말을 했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고.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야 비로소 진짜 문제가 보인다고. 하리는 그 말을 따랐다. 들으면서 가끔 눈물이 났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조였다. 그 사람들이 겪은 것이 자신이 겪은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은 것, 힘없다고 무시당한 것,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한 것. 하리는 그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봄이 되던 날이었다. 재단 설립 1년을 맞는 날이었다. 작은 행사를 열었다. 재단 안작은 마당에 의자를 내놨다.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이 있었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왔다. 강태윤도 왔다. 봄비가 내렸다. 굵지 않은 비였다.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였다. 마당 한쪽에 심어둔 나무에 작은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빗방울이 그 잎사귀 위에 내려앉았다가 굴러 떨어졌다. 하리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찜질방이었다. 맨발로 눈 덮인 거리를 걷고 있었다. 통장에 3만 원이 남아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때 상상할 수 있었던 곳인가? 아니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 서 있었다. 하리는 마당 앞에 마련된 작은 단상에 올랐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봄비가 계속 내렸다. 하린이 앞을 바라봤다.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강태윤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하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따뜻했다. 하린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원래는 떨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사람들 얼굴을 보니 저절로 떨렸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잠깐 멈췄다. 빗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갈 곳 없는 아이였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었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리는 앞을 바라봤다. 그런데 어느 날 눈앞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달려가지 않았어요. 저만 달려갔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목소리가 조금 안정됐다. 저를 살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믿음이었습니다. 강태윤 쪽을 바라봤다. 강태윤이 눈을 맞췄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믿음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믿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재단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믿음을 주는 곳. 봄비가 내렸다. 할인의 어깨 위에도 빗방울이 내려앉았다. 차갑지 않았다. 봄비였다. 억울하게 당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으셨나요?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하셨나요? 할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이 재단이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가 났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다. 그 다음 2명, 3명, 그리고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할인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강태윤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내리는 봄비를 바라봤다. 강태윤이 먼저 말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나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야. 나머지는 다 당신이 한 거야.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기회를 주신 것이 전부예요. 기회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태윤이 웃었다. 그 주름 깊은 웃음을 보면서 할인은 생각했다. 1년 전 국수집에서 이 노인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할인이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떤 하나가 달랐어도 지금 이 자리는 없었다. 인생이 그런 것인가?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 할인은 그것을 느꼈다. 봄비가 계속 내렸다. 마당의 나무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할인은 손바닥을 내밀었다. 빗방울이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봄비였다. 1년 전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던 날이 생각났다. 그날 밤 홀에서 끌려 나온 뒤 거리에서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봤던 그 순간이, 그때 그 눈송이는 손에 닿자마자 녹아 사라졌다. 차갑게 사라졌다. 지금 이 빗방울은 달랐다.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흘렀다. 차갑지 않았다. 봄의 온기가 있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긴 겨울이 있었다. 맨발로 걷던 눈 덮인 거리가 있었다. 찜질방 구석 자리가 있었다. 분식집 좁은 주방이 있었다. 세탁소 뜨거운 김이 있었다. 골목길에서 소리내어 울던 밤이 있었다. 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지나왔다. 혼자 지나왔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다. 그 걸음들이 여기까지 왔다.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서 봄비가 내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다. 빗속이니까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냥 흘렸다. 그런데 이 눈물은 달랐다. 아프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 뭔가가 가득 찬 것 같은 눈물이었다. 오래 비어있던 곳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들어차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다. 강태윤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울어도 돼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울었다. 봄비 속에서 오래 울었다. 그리고 나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고개를 들었다.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도움을 받으러 왔던 그 할머니가 보였다. 젊은 어머니가 보였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가 빗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빗방울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할인은 그 아이를 바라봤다. 저 아이에게는 아직 모든 것이 앞에 있었다. 할인도 그랬다. 이제 시작이었다. 겨울은 끝났다.
눈보라가 아니었다. 봄비였다. 할인의 인생에도 봄이 왔다. 재단 마당의 나무에 새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빗물을 맞으며 천천히 자라고 있었다. 작고 여린 잎사귀들이었다. 그러나 살아있었다. 할인은 그 잎사귀들을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봄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 봄비 속에서 할인은 웃었다.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웃었다. 그냥 웃었다. 봄이 왔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다.